엊그제 강낚시 하다가 찌가 전체적으로 3마디 정도 오르더군요. 주위분들이 대류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민물에서 대류현상은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대류현상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대류현상이 아니고 요즘 시기에 이제 낚시를 하다 보면 날씨가 뜨거워지면 낚시 줄이나 찌에 기포가 생깁니다. 기포가 생기면서 찌가 올라오는 등 안 오는 등 찌가 쭉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낚싯대를 툭 쳐주면 다시 내려갑니다. 그게 기포가 생겨서 그래요. 대리 현상보다는 기포 현상이 더 훨씬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 미끼가 지렁이나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툭 쳐주면 내려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현상이 일어날 때는 입질이 많이 없어요. 그래요. 그 현상은 뭐 짧게는 1시간, 길게는 뭐 3, 4시간까지 가니까 그 시간에는 좀 쉬셨다가 그 현상이 없을 때 낚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볼 때 때로는 가벼운 원줄을 쓰시던 것 같던데 낚시할 때 사용 원줄의 종류와 호수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초봄, 늦가을 이렇게 붕어의 활성도가 좀 떨어질 때는 카본줄보다는 세미 플로팅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저는 세미 플로팅도 4호, 카본줄도 4호 이렇게 쓰고 있고, 목줄은 그 이제 소야 목줄 2호를 선호하는 편이고, 이제 저수온기에는 뭐 1.25, 1.5호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활성도가 좋을 때는 목줄도 굵게 쓰고 바늘도 약간 좀 크게 쓰는 편이지만 활성도가 좀 많이 떨어졌을 때는 바늘도 작게 쓰고 목줄도 가늘게 쓰는 편입니다. 장소 정할 때 예전 기록을 참고하시나요? 아니면 시기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은 저수지를 택하나요? 이제 정 갈 데가 없을 경우에는 그 예년에 갔던 그 이제 기억력을 되살려서 가는 편도 있고, 되도록이면 그 이제 현재 진행 상황에서 이제 나오는 곳을 많이 가는 편이고, 만약에 어디가 좋다더라 그래서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거나 촬영 여건이 아니면 그 주위의 저수지를 돌아봐서 물색이 좋은 곳에, 흐린 곳에, 그런 곳을 장소를 많이 정하는 편입니다. 입문하시는 분들이 장비 구입 시 주의해야 할 점과 낚시 원줄과 목줄, 호수 선택 기준 등의 이론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는 짧게 설명하기는 좀 그린데, 입문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무슨 낚시를 하시느냐에 따라서 원줄 길이하고 이제 뭐 찌 선택, 바늘, 목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양어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민해야 되니까 원줄도 2호 이하, 뭐 1.25나 1.5 쓰시는 게 좋고요. 바늘도 좀 작게 쓰시고, 노지, 저처럼 대물 낚시를 가시려면 대물 낚시도 이제 수초를 많이 가는 채비가 있고 수초가 없는 곳에서 하는 채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수초가 많은 곳은 원줄이 4호 이상 정도 쓰시는 게 좋고, 수초가 없는 곳에서 대물 낚시는 뭐 2.5, 3호 이렇게 쓰셔도 무난합니다. 최영윤 씨가 그 언급해 주신 거는 다음번에 아주 상세하게 요거는 다시 한번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아 주프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본번 자료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글루텐 낚시를 하실 때 미끼 교체는 몇 시간 만에 하는지, 그리고 또 베스트에서 어떻게 해야 졸린 잠을 참을 수 있을까요? 전 새벽 4시가 되면 눈이 자주 감기합니다. 비법 좀 알려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집중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그루텐 낚시도 역시나 똑같습니다. 초저녁에 캠이 꽂으면서 미끼를 던져놓고 밤 12시에서 1시 사이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한번 갈아주고, 아침에 주간 케미로 또 가를 때 그때 한번 갈아줍니다. 대신에 중간에 만약에 이제 뭐가 찌를 살짝 건드렸다던가 하는 찌는 이제 다시 던져주는 편이고, 거의 뭐 옥수수나 새우나 똑같이 거의 자주 안 가는 편입니다. 박영민님이 안녕하세요. 항상 응원하며 진짜 유튜브 시청하고 계시는데 느끼는데 어떻게 찌가 저렇게 천천히 올라올까 궁금증이 많습니다. 궁금합니다. 제가 찌맞춤, 현장 찌맞춤, 수제 찌맞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박영민님이 소야 찌맞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요거는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요건 차후에
상세하게 지금 이 수저통 제작 중에 있습니다. 찌맞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셔서 현장에 가서 찌, 추, 바늘 다 단 상태에서 주간 케미만 빼시고 이 시기에 한 4마디 5마디 올라오게 찌를 맞추신 다음에 쓰시는 케미 꽂아서 쓰시면 됩니다. 일단 그렇게 쓰시고 단 케미가 물 바깥으로 올라와 오게끔 찌맞춤을 하셔서 낚시하시면 됩니다. 홍완수님이 저는 바닥 지형이 수축되건 맨바닥이건 평평하지 않아도 같은 자리라면 찌를 세울 때 깊은 곳을 노려야 하는지 얕은 곳을 노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이것도 계절별로 틀리기 때문에 수심이 만약에 내가 낚시를 하는데 이렇게 수심이 내려가다가 이렇게 평평해진다고 생각을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편성을 하고 이 부분에 대편성을 합니다. 두 군데.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수온이 낮아지는 계절에는 이 부분에서 먹고 수온이 올라가는 계절에는 이 부분 수심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뚝 떨어졌다 이렇게 가면 수온이 올라가는 계절에는 이 부분에서 먹습니다. 대부분 보면 또 오름수위에도 이 부분에서 먹고. 네, 간략하게 이제 오름수위가 좀 있으면 되는데 오름수위 때는 수심이 1m가 넘어가면 입질이 없어요. 수심 30서부터 수심 80, 요 수심대에 입질을 가장 잘합니다. 수위가 올라올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 댐에서. 이건 제 경험입니다. 이거는 정답이에요. 답이에요. 오름수위에는 수심 30에서 80을 노려라. 낚시를 하시다가 수심이 50이었었는데 수위가 불어서 메다가 되면 입질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초 작업을 하실 때 물이 없는 것도 수초 작업을 해 놓으셔야 돼요. 요거는 간략하게, 이건 또 그때 가서 또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 정확한 투척에 관해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수현님 앞치기 영상을 포함해 모든 영상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투척 지점을 조준을 낚싯대 원줄 두 가지 중 어느 것으로 방향으로 하시는 건가요? 오래 년도 습관에 의해 앞치기를 하다 보니 어떤 데 정확하고 제대로 잘 때만 쓰다 보니 더더욱 정확한 투척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 기대해봅니다. 제가 작년에 그 앞치기 요령에 대해서 동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이제 동영상을 이제 바로 또 하나를 제작을 할 거예요. 정확한 투척 요령하고 90%, 95%, 100%를 앞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95%만 수초 낚시에서 100%를 던지면 앞에 수초에 걸리지만 95%를 던져야지만 이제 투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영상을 올릴 건데 지금 세영 님이 그 답글 주신 거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자세로다 해서 앞치기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보다 만약에 오른쪽으로 갔다 싶으시면 요 자세에서 똑같은 자세에서 자세를 1cm만 왼쪽으로 살짝 돌리셔서 앞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세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요 자세를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오른쪽으로 갔으면 내 자세를 왼쪽으로만 살짝 틀면 되고 오른쪽으로 갔다라면 내 자세를 왼쪽으로 갔다 싶으면 내 자세를 오른쪽으로만 살짝 틀어서 던지는 건 대신 똑같이 던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원하는 곳에 넣으실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장대가 내가 쓰는 낚싯대가 나는 똑같이 던졌는데 조준력이 없는 낚싯대는 내가 똑같이 던져도 찌하고 뽕돌이 일리 갔다 전리 갔다 제 맘대로 갑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나는 잘 던졌는데 낚싯대가 조준력이 없으면 좌우로 지 맘대로 막 날아가요. 그래서 조준력이 긴댈수록 조준력이 좋은 낚싯대를 쓰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긴대 같은 경우에는. 박명원 님이 수초낚시 위주로 합니다. 확률 높이고자 양바늘 채비를 하는데 목줄을 길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초가 많은 곳에서는 정답은 쓰시면 안 됩니다. 수초가 연밭이나
뭐 기타 떼짱이나 이런 곳에서 이봉을 쓰시면 입질을 받았어요. 바늘하라는 붕어 입에 걸려 있고 랜딩을 하다 보면 바늘하라가 수치에 걸리면 그 고기 못 낚습니다. 결론은 수초가 많은 곳에서는 이봉을 쓰시면 안 됩니다. 단 약한 수초, 뭐 이제 새순 막 마름이 새순으로 올라오는 곳이나 이런 곳에서 이봉을 쓰셔도 가능한데, 약한 수초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도 가끔가다 쓰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럴 때는 저는 바늘 하나는 20에서 25, 바늘 하나는 30에서 35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바가지님이 촬영하실 때 포인트 선정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뭐 회원분들이 자리를 자진해서 뭐 회원분들이 하는지 물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좋다고 하면 이제 대부분 그쪽 분들이 자리를 뭐 미리 정해주는 수도 있어요. 이곳이 잘 나온 자리인데 이곳에서 하세요 하면 제가 마음에 들면 그 자리에 안 앉습니다. 저는 어디가 좋다고 하면 거기 가서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자리를 앉는 편이고, 어디가 좀 막 나오는데 뭐 사장님 뭐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저 말고 이제 뭐 지금은 제 아들하고 PD하고 셋이 다니지만 가끔가다 이제 일행분들이 한 분씩 뭐 따라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자리가 없다고 하면 뭐 갔다가 낚시를 못하고 오는 수도 있으니까 이제 소개해 주신 분한테 우리 2명이 가는데 2자리 정도 되느냐고 물어보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은성은 아빠님께서 미끼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입질이 없을지 여러 가지 다 써보시는지 아니면 정보에서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가는 곳에 이제 출조를 하는 곳에 일단은 현지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의 말을 가장 많이 믿는 편이고, 또 직접 그쪽에서 지금 낚시하시는 분들, 이제 그날 당일 낚시하시는 분들의 미끼 운영이나 시간대나 이런 거를 많이 참조를 하는 편인데, 가끔 가다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곳이 옥수수가 잘 먹습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밤 12시 1시가 됐는데도 옥수수에 전혀 입질이 없으면 가끔 외도를 좀 합니다. 떡밥도 써보고 지렁이도 써보고. 글쎄요, 이 결론은 그거예요. 낚시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기본은 있어요. 기본. 옥수수 잘 먹는 데 가서 옥수수를 안 쓰고 계속 지렁이만 써요. 지렁이 써서 베스 블루길만 계속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기본은 있어요. 기본 뭐 베스 블루길터에서 이곳은 베스 블루길이 성화가 심해서 옥수수나 떡밥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은 있어요. 그러면 옥수수 떡밥을 기본적으로 쓰다가 한밤중에는 외래어종이 잘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전혀 입질이 없으면 뭐 미끼 운영을 한두 대 정도 뭐 지렁이를 써본다던가 이렇게는 하는 편이고,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 맞게 미끼 운영을 좀 하는 편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질문의 답변을 좀 마치고요. 지금 그 질문 중에 몇 가지는 상세하게 동영상을 통해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